한동훈은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가입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고 숨이 사나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구레님, 노무현 대통령의 옛날 말씀을 어록을 하나 인용해 주셨네요. 북한이 달라는 대로 다 줘도 결국에 남는 장사다. 자,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언뜻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평화는 비싸다. 하지만 전쟁보다는 싸다.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는 비쌉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하지만 전쟁보다는 쌉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첫 번째 주제, 그러니까 한동훈, 김건희 댓글 내전에서 이어지는 그런 순서가 되겠습니다.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 한동훈하고 혹시 김건희하고 뭐 어찌됐든 간에 얘네들이 사설 여론 조성팀이든 아니면 사설 댓글팀이든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면, 그게 있었다면 과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야, 맨날 국힘당 쪽 애들이나 조중동 애들이 이런 기사 쓰면서 이재명 대표를 협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우리 민주진보진영 우리 시민들을 약을 올리는 듯한 그런 태도를 많이 보였죠. 자, 이제 우리가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의 이 댓글팀들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래, 얘네들은 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이거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과거 사례도 있죠. 앞선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앞선 사례를 빗대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요. 한동훈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와 결집이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일단 한동훈 현재 공직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못합니다. 탄핵 외에 다른 뭔가를 찾아야 되고, 그 다른 무언가는 결국엔 형사처벌입니다. 아마 김건희 쪽에서 혹은 장해찬이 한동훈 관련해서 댓글팀 얘기를 계속 꺼내는 이유도 한동훈의 이런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어떤 형사처벌을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동안 한동훈은 선거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됩니다. 김건희가 노리는 게 이거 아닐까? 그래서 약간 우리 보고 한동훈 특검법, 야, 한번 시도해봐 하고 꾹꾹꾹 옆구리 찌르는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두 번째 주제. 그래서 댓글팀 한동훈께 맞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냐입니다.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이런 내용으로 한번 다뤄보고 싶었어요, 저. 자, 앞서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댓글팀 활용이란 이 대목은 정권 차원의 여론 조작
공작을 의미하는 건데 정권이 퇴진해야 될 아주 최악의 국정농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국정농단 상황 맞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 이 댓글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댓글과 관련해 가지고 처벌받은 사례는 크게 두 가지 있습니다. 국정원과 기무사 댓글 사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경수 의원에 대한 댓글 사건이 있습니다. 국정원 기무사 댓글 사건은 선거법이 적용이 됐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적용이 됐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국정원 댓글 사건과 기무사 댓글 공작 사건은 두 가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그리고 선거법 위반도 포함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한동훈이 당시에 공무원 신분에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신분에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두 가지가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이나 기무사 댓글 사건에서 적용됐던 것과 같이 한동훈은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그러니까 공무원법 위반이 걸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선거법 위반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업무 방해도 걸릴 수가 있죠. 이게 다 엄청난 건이 됩니다. 그죠? 이거 다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들입니다. 자, 이 댓글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사실 윤석열이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하지 않았나? 그죠? 그랬는데 지가 이제 와가지고 댓글을 운영을 했다? 야, 참 당혹스럽네. 자, 그리고요, 우리한테는 뼈아프게 남아있는 정말 억울한 사례가 하나 있죠. 바로 김경수 지사 사례입니다. 김경수 지사 사례를 살펴보면 그래요. 김경수 지사는요, 공직선거법 위반과 컴퓨터 이용 방해, 업무 방해, 이 두 가지가 적용이 됐습니다. 다행히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은 무죄가 나왔고요. 컴퓨터 이용 업무 방해만 적용이 돼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요. 한동훈 댓글, 사설 댓글팀이 사실이라면 과거 시발단이나 국정원 댓글 사건, 그리고 기무사 댓글 사건에서 보듯이 공직선거법 적용이 가능하고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건 적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윤석열 같은 경우에 과거 국정원 댓글 사건에서 이것을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적용을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를 두고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하고 충돌을 벌였던 적도 있어요. 이런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직선거법 당연히 걸린다는 경우가 됩니다. 특이한 부분이 바로 이 김경수 지사 부분인데,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는 공직선거법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유는 뭐? 네, 선거 후보자가 특정이 되지 않았다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선거 후보자가 특정이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한동훈 만약에 자기를 위한 댓글 공작이었다면 이건 당연히 선거법 위반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거법 위반, 그 다음에 컴퓨터 이용 업무 방해, 공무원법 위반, 뭐 이런 것들만 되는 건가요? 자,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조국 전 대표군요, 그새. 조국 전 대표가 오늘 인터뷰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인터뷰를 했는지 한번 지켜보시겠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씨가 검사 시절에 별명이 서초동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예. 여론 문제에 대해서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고, 여론 문제에 대해서 개입하고 심지어 여론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는데, 장관이 되어서도 그런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특히 법무부 조직 바깥에 두었다는 얘기인데,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취향이 어쨌든 간에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데 네. 그렇지 않고 자신의 정책이건 또 자신의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사설 여론팀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다는 것인데 첫째는 그 자금을 누가 댔는지, 둘째 그 조직을 누가 관리했는지, 그 조직과 한동훈 당시 장관과는 얼마나 자주 만났고 언제 만났는지를 다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예. 만약에 이런 사실이 한동훈 장관 재직 시에 발견되었다면 저는 탄핵 사유였다 봅니다. 네.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자금 부분을 지켜봐야 된다. 자금, 돈을 누가 댔느냐. 자, 이 댓글팀 같은 경우는요, 이게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뭐 옹호하든지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그 여론 조성팀이 됐든 댓글팀이 됐든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면 정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죠. 이 돈을 어디서 구했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다양한 법리의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치자금법 적용도 가능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뇌물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정치자금법이 적용이 된다면 아마 이게 사전선거운동과 연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위해서 돈을 끌어다 썼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댓글 공작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사전선거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이 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다 자연스럽게 사전선거운동, 선거법 위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돈을 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뇌물죄 적용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도 저도 아닌다면 김영란법 적용마저도 가능합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상당한 자금의 소요가 되고 그 자금 출처에 따라서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지 결론이 달라진다는 거. 어떻게 보면 대단히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거는요. 국가공무원법 위반한 거는 분명해집니다. 근데 여기서 정치자금법이든 선거법이든 정치중립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되든 이 조항에서 유죄 판결이 나버리면은요. 네. 한동훈은 선거 나올 수가 없게 됩니다. 유죄 판결이 징역형으로 나오게 되면요.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당대표 당연히 맡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되면 아마 이 상황이 좀 더 진전이 된다면은 한동훈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안고 출발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가 필요합니까? 한동훈 특검법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김건희 쪽에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을 향해서 한동훈 특검법 좀 어떻게 좀 빨리 추진해 볼 생각이 없니? 빨리 좀 추진해 봐. 라고 약간 부추기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글쎄 우리는 봐서 하면 되지 그죠? 얘들 태도를 봐가지고. 네. 자,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러는 걸까요? 한동훈이 약간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댓글이 됐든 문자 메시지가 됐든 이거 싹 다 공개하면은 정부가 위험해진다 라고 협박을 하고 있죠. 이거 협박이죠. 말 그대로 협박. 정부가 위험해진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사실상 김건희 혹은 윤석열 니네가 위험해진다. 내가 알고 있는 거 깎아? 니들 자꾸 나가지고 시비 거는데 나도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장군, 멍군 이러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야, 얘네들 갈등 이게 점점
재밌는 양상으로 흘러가는 거죠. 자, 볼만하겠습니다. 예, 우리로서는 정말 볼만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와 관련해서 그 서영교 최고위원이 한동훈과 김건희를 향해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했습니다. 깐다 만다 이렇게 뭐 입씨름만 하지 말고 간만 보지 말고 한번 까봐 라고 말이죠. 자, 서영교 최고위원의 발언 내용도 한번 보고 가실까요?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의 카톡이 난리가 났는데요. 한동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공개하면 이 정부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동훈이 했습니다. 자기네가 주고받은 카톡 다 공개하면 이 정부 위험하다라는 이야기했습니다. 한동훈 다 공개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깐다 만다, 뭐 안 깐다, 뭐 내가 까면은 뭐 위험해진다, 정부가 위험해진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까! 라고 말이죠. 아이고, 제발 좀 그래주기 바랍니다. 글쎄, 근데 한동훈은 저렇게 얘기할 때는 깔 게 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쟤는 저런 식으로 안 하거든. 뭔가를 아껴두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깔 게 없는 걸 수도 있고 깔 생각이 없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네요.